안녕하세요. 덴탈아이 제니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를 결찰하고 푸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장치가 클리피-C인데요. 클리피-C는 자가결찰 방식으로 버튼만 뚜껑만 눌러주면 바로 와이어가 묶이는 결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클리피-C에서 이 C는 세라믹의 C자이고요. 클리피-M도 있죠. 그 M은 메탈의 M이 아니고요. 미니의 M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일단 와이어를 풀거나 묶을 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가 있어야 되고요. 웨인간 유틸리티 플라이어, 신치백 플라이어, 디스털 엔드 커터, 그 다음에 클리피-C 오프너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와이어를 뺄 때는 브라켓 캡을 다 열어주신 다음에 와이어를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와이어 끝부분이 신치가 되어 있다, 꺾여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디스털 엔드 커터로 자른 다음에 와이어를 빼내면 되겠죠. 그런데 아주 얇은 와이어는 굳이 끝부분을 자르지 않더라도 빠지기는 해요. 그런데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이 함부로 하게 되면 빼다가 와이어를 환자분께 찌를 수도 있고 또는 브라켓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감을 잡아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와이어가 굵어지면서 신치가 아니라 레진볼을 사용해서 스탑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레진볼이 와이어를 구강 내에서 뺄 때 방해가 되는 위치에 있다 하면 레진볼을 제거한 후에 와이어를 빼면 됩니다. 와이어를 결찰할 때는 와이어를 대충 앞궁 길이에 맞게 자릅니다. 이전에 썼던 와이어가 있다고 하면 와이어가 잘 맞았다는 가정하에 그 이전의 와이어에 맞춰서 와이어를 자르고 넣으시면 편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와이어를 슬롯 안에다가 정확히 맞춰서 넣고 캡을 닫고 끝부분이 찔리지 않도록 신치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6번, 7번까지 넣는다. 그러면 6번, 7번을 먼저 넣고 소구치에서부터 반대쪽 소구치까지 캡을 모두 다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찔리지 않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끝난 겁니다. 라운드 와이어면 신치백 플라이어를 사용해서 신치를 해주시면 되실 거고 렉트 와이어, 즉 각형 와이어일 경우 신치백 플라이어를 잘못 사용하다가 브라켓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숙련되기 전까지는 그냥 각형 와이어일 경우 7번 뒤에서 바로 잘라버리시고 차라리 레진볼을 달아서 와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와이어를 제거하는 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제거할 때는 캡을 열어야 되겠죠. 캡을 열 때 클리피-C 오프너로 캡을 열게 되는데요. 교정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캡을 열 때도 힘이 들어가니까 치아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캡을 열 때도 재통하는 스킬을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작용과 반작용. 그 원리를 이용해서 와이어를 묶거나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캡을 열 때 여는 방향이 작용이에요. 그러면 반작용에 힘을 주어야지 힘이 0이 되겠죠. 힘이 0이 된다는 말은 즉 힘이 안 들어가면 환자는 통증을 안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반작용을 어떻게 줘야 되냐. 작용할 때 무슨 손을 쓰죠?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쓰게 되죠. 오른손으로 캡을 오픈합니다. 그러면 왼손으로 캡이 열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치아를 눌러주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는 캡을 열고 왼손으로는 치아를 누르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힘이 동일하게끔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프너가 입술을 찌르지 않도록 왼손 검지를 이용해서 입술을 리트랙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같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다 보면 잘 안 열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캡이랑 치석이랑 합체가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억지로 열면 캡이 고장납니다.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위에서 열지 마시고 아랫부분 쪽에 보면은 톡 튀어나온 훅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래쪽에서 밀어주어도 캡이 열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열든지 아니면 초음파 스케일러로 진동을 주면서 열든지 하면 쉽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열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여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윗방향으로 밀어주셔도 열리고요. 그게 잘 안 되시면 이 방향으로 옆으로 뉘어서
눌러주셔도 열립니다. 이렇게 다 열어주신 다음에 와이어를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와이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와이어는 1925 나이타이 와이어고요. 나이타이 와이어는 치아를 배열할 때 쓰는 거죠. 맞춰보고 길이가 적당한지 확인을 한 다음 유틸리티 와이어로 와이어를 잡아주는데요. 3번, 4번쯤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0번대를 할 거니까 그립은 이런 식으로 또는 젓가락질 할 때처럼 위에서 아래로 잡아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시고 6번에 끼워 넣습니다. 근데 너무 짧게 잡으면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아예 짧게 잡아버려요. 짧게 잡고 넣는다. 그러면 너무 짧게 잡으면 이렇게 튕겨요, 와이어가. 그래서 와이어가 소구치에 걸리지 않을 만큼 여유를 두고 잡고 넣게 됩니다. 넣고 와이어가 또 튕길 수 있으니까 계속 넣어주시는 겁니다. 계속 넣어주고 7번까지 넣습니다. 또는 유틸리티로 3, 4번쯤에 잡고요. 왼손 검지로 6번 슬롯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면서 점점 넣는 방법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때 왼손이 아무 일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넣다가 브라켓을 툭 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왼손이 놀면 안 돼요. 왼손은 이렇게 딱 지지를 해주고요. 플라이어가 갑자기 브라켓을 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이어가 브라켓을 갑자기 치게 되면 통증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런 거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와이어를 넣을 건데요. 와이어를 잡고 6번 슬롯에 맞춥니다. 맞추는데 지금 소구치 부분이 뜨죠? 이때 소구치 부분의 와이어를 눌러주면 각도가 맞기 때문에 6번 슬롯에 잘 들어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확 들어가지 않도록 왼손이 같이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넣어야 되는데 7번이 배열이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냥 넣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7번 방향 쪽으로 와이어를 틀어줘야 돼요. 이런 다음에 그 방향에 맞춰서 와이어를 살짝 꺾어주면서 눌러주면서 넣으셔야 돼요. 안 들어가면 내가 힘이 없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시는 거예요. 브라켓 슬롯에 잘 맞춰서 각도를 조절을 하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나머지 브라켓에 와이어를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캡을 닫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끝부분에 와이어가 튀어나왔죠. 디스털 엔드 커터를 들고 여기를 자를 건데요. 팜 그립으로 잡아줄 거고요. 이쪽에 볼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서 치아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절대 안 됩니다. 엄청 아파요. 그래서 치아에 부딪히지 않게끔 기구를 접근시키고 7번 디스털에 이렇게 딱 붙여서 잘라주셔야 되고 각도를 이런 식으로 틀게 되면 안 됩니다. 날카롭게 잘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 뒤에서 날이 디스털 브라켓이랑 평행하게끔 딱 붙여서 힘을 주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엔드커터를 벌리지 마시고 그대로 구강 밖으로 옮겨서 철사 조각을 구강 밖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때 구강 안에서 요거를 흘리면서 환자분이 드시기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스털 엔드커터 날은 브라켓 뒷부분이 저스트하게 잘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스트하게 하고 싶으면 와이어를 오히려 길게 뺍니다. 아주 조금만요. 그 상태에서 한번 자르고 다시 원위치 해주면은 브라켓에 저스트하게 들어맞게 되겠죠? 이때 미들라인 도트가 가운데 와 있는지 제 위치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신치를 해야 되는 경우 신치백 플라이어가 치아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조심스럽게 넣은 다음 이렇게 찝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편은 또 반대로 잡고 이런 식으로 찝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꺼운 와이어 들어갔을 때 와이어 커팅하는 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와이어를 넣는 장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엔드 커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각도로 잘라주고 이렇게 들어가서 치아에 부딪히지 않게 이 각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상악은 이렇게 20번대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시고 상악은 이 방향으로 유틸리티를 조작해 주시고요.
상악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볼 때문에 공간이 비좁아요. 하악은 어차피 상악이 덮어주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시야 확보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상악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공간 활용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그럼 여기까지 끝! 잠깐! 기본적으로 신치는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절대 타이트하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